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바로 빅토르 위고의 불후의 명작,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죠. 과연 법의 냉엄함과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자비, 이 둘 중에 뭐가 진짜 정의일까요? 오늘 그 영원한 질문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 빵 한 덩이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의 그 기나긴 이야기는요,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배고파 우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쳤을 뻔인데 그 죄의 대가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정당한 걸까요?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의 심장을 꿰뚫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 장발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절박함 때문에 딱 한 번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요, 당시 사회는 그에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벌을 내리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무려 19년이에요, 19년. 빵 한 조각 훔친 대가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그 청춘을 통째로 바쳐야 했던 거죠. 이 19년이라는 숫자만 봐도 당시 사회가 얼마나 냉혹했는지, 법의 잣대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길고 긴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장 발장은요, 이제 정말 과거는 싹 잊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보죠. 하지만 사회가 한번 찍어버린 전과자라는 낙인, 이건 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새 삶을 향한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쾅 닫아버립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말하자면 자비의 상징 같은 장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 못하는 법 그 자치라고 할 수 있는 자벨의 경감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정말 질긴 운명이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장발장은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믿는 아주 인간적인 정의를 대표해요. 근데 자베르는요? 법은 절대적이야. 한 번 죄 지은 놈은 영원한 죄인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사람한테 법은 감정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없는 그냥 신념 그 자체예요. 이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쫓고 쫓기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한테 둘 중에 어떤 정의가 진짜 정의일까 하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기만 하던 장발장의 인생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아주 무거운 운명이 찾아옵니다. 바로 팡틴이라는 비극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죠. 이 만남이 그의 길고 긴 구원의 길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팡틴이라는 인물은요, 당시의 그 차가운 사회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너무나도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딸에 대한 그 눈물겨운 사랑만큼은 놓지 않았죠. 바로 그 모습이 장발장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인간다움을 확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팡틴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 마지막 말, 이건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장발장에게는 남은 인생을 통째로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아주 신성한 사명이 된 거고요. 어쩌면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못된 테나르디에 부부 손에서 어린 코제트를 구해내죠. 그리고 이 코제트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으면서 장발장은 드디어 과거의 죄수 번호 24601이 아니라 하나이의 아버지로 또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무대는 바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파리의 바리케이드. 이곳에서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한데 뒤섞이고요. 장발장과 자베르, 이 두 사람의 길고 긴 추격전도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이 혼란 속에서 장발장은 자기 목숨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딸 코제트의 행복만을 생각하죠. 코제트가 사랑하는 청년 마리우스가 총에 맞아 쓰러지자 그를 어깨에 둘러매고 파리의 그 어둡고 냄새나는 하수구를 몇 시간 동안이나 헤쳐나가거든요. 아마 이게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운명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자베르가 드디어 장발장을 붙잡아요. 평생을 쫓던 순간이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이 역전됩니다. 장발장이 오히려 자베르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를 그냥 놓아줘 버려요. 세 번째, 바로 이 용서라는 행동이 자베르가 평생 믿어온 흑백 논리의 세계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죄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법과 자비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베르는 스스로 생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결국 법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베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자비를 선택했던 장발장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너무나 다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베르의 그 비극적인 마지막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장발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결국 그의 구원은요, 차가운 법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 거죠. 아마 이게 위고가 이 엄청난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 가까이 된 이 소설을 왜 아직도 읽고 감동받는 걸까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일 겁니다. 엄격한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고요. 또 한 사람의 작은 선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구원이란 무엇인지,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아주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될 것 같은 법과 한 인간의 절박한 마음이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평생 고민하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